안녕하세요. 전샘의 기업사랑TV 북립입니다. 오늘은 조엘 킴백 지음 프레시니스 코드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팬데믹 소비 세대 교체 속에서도 럭셔리 브랜드들은 왜 승승장구하는가? 트렌드의 최전선 뉴욕에서 유행의 맥매를 지켜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마케팅 인사이트, 샤넬, 루이비통, 구찌, 로레알, 에스티 로더 등 글로벌 패션 뷰티 기업들의 가장 트렌디한 마케팅 전쟁을 이 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립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시니스 코드, 그저 새롭다가 아닌 신선하게 새롭다는 감각으로 어필하는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과거의 산물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정의하는 제품이나 마케팅에 뉴욕 패션계가 프레시하다고 반응하는 데서 착안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브랜드를 뒤흔드는 것들, 피지털 패션 콘텐츠의 진화,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디지털 쇼나 버추얼 쇼가 기본으로 자리 잡았고, 피지털 쇼는 오히려 진행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옵션이 되었습니다. 피지털 쇼를 선보일 브랜드와 디지털 쇼를 발표한 브랜드가 믹스된 이른바 피지털 패션위크로 진행됩니다. 다가온 젠더 플루이드 시대, 젠더의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라 이젠 취향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는 경계, 기준, 개념 등의 모호함을 특징으로 갖지만 결코 단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구조로 겹겹이 얽혀있어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소비는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윤리적 가치까지 구입하는 행위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자신들의 소비 행위가 가치 있는 것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요구합니다. 구독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제품이 아닌 서비스입니다. 배송되는 것은 제품이지만 구독이라는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의 가치를 소비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정기적인 배급에서 불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년 후에도 트렌디한 브랜드가 되려면 해당 브랜드가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브랜드의 방향성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브랜드의 성공을 위하여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그 브랜드엔 자연히 내공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입니다. MZ세대를 유혹하는 프레시니스 전략, MZ세대의 확고한 자기 기준과 심리스 마케팅,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숨어 의견을 내는 것에 더 익숙하고, 실용성도 좋아하지만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사는 쪽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삶의 방식을 정하려는 경향도 보입니다. 론칭 때부터 SNS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브랜드의 팬층을 확고히 구축한 다음 브랜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구매로 연결시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억지스럽게 팬을 모은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간파하고 있었기에 3C는 팬들 스스로가 호기심에서 자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게 한 다음 소비자로 끌어들였습니다. 기존의 쇼핑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AI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해 그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자 MZ세대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MZ세대의 이용 후기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관련 반응 또한 실시간으로 노출됨에 따라 기존의 판매 베이스가 아닌 큐레이팅 베이스라는 의류 판매 플랫폼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숏폼 콘텐츠와 인싸가 되고 싶은 그들의 욕망, MZ세대들은 SNS에서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가 현실에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에 올릴 자기 사진을 위해 화장도 하고 새 옷도 사죠. SNS에 한번 포스팅했던 옷은 다시 입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셀, 드롭, 드로를 팔아라. 리셀이나 드롭 혹은 드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케팅과 트렌드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리셀의 사전적 의미로는 중고 물품을 대파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입해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런 리셀이란 행위는 마케팅 전략 및 재테크 수단으로까지 확장되어 이제는 패션업계는 물론 패션 관련 아이디어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판매 전략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드로는
특정 구매자가 제품을 대량 구매할 수 없게끔 브랜드 측이 신제품 발매 전에 사전 추천을 시행, 당첨자에게 해당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드론은 결국 브랜드 측이 이 제품을 드로를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알리는 홍보수단에 해당합니다. 드롭은 리셀만큼이나 지금의 패션계를 뒤흔든 판매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상품 발매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입된 것이 드롭입니다. 이미 정해진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브랜드가 자사 아이템들의 출시 시기를 직접 정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변화들, 집의 재해석입니다. 멀티플레이스로서의 가능성. 코로나는 집이라는 곳을 그저 일상생활만 하는 공간이 아닌 일과 운동을 비롯해 외부에서 하던 거의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시대도 곧 종식될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세상에는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미 재해석된 집의 중요성은 그리 쉽게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멘탈 웰니스 시장의 성장. 물건의 소유보다는 무언가의 경험이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 우리의 행복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산토스 교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명상과 운동과 숙면을 통해 멘탈 웰니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직장, 자기개발, 인간관계 등은 물론 경제 흐름, 국가적 현안, 세계 정세, 미세먼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을 떠올리다 보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더욱더 신체의 건강만큼이나 정신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육체는 정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복잡다단해지고 변화무쌍하다 해도 사람들이 새로움을 찾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상이나 접근법 또는 진행 방식이나 결과물 중 무언가의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센서가 반영된 신선한 새로움인 프레스니스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다음 시대, 다음 시장, 다음 세대를 사로잡을 만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전샘의 기업사랑TV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